실전모고 순홍안성, 실전모고 3회 산돼지하고 쥐잡기 할게. 산돼지는 극문학이고 쥐잡기는 현대소설이야. 우리 뒤에 보기부터 먼저 보고 갈게. 46쪽에 있는 4번 보기. 자, 가히 최원봉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청년 지식인. 최원봉이 주인공이고 시대는 일제강점기고 지식인이야. 청년 지식인이야.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래. 현실 개혁의 사명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청년의 간부 활동을 하는데 돈이 비었어. 근데 최원봉이 공금횡령한 건 아니야. 공금횡령했다는 누명을 쓰는 거지. 이런 혐의를 받고요. 자신의 도덕적 결벽성 때문에 외부의 방해를 넘어 고립을 자처하는 거야. 산돼지로 표현돼. 현실과 타협할까 안 할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요 6.25 전쟁 포로로 있다가 남한으로 온 사람이야. 6.25 전쟁 참전한 거지. 그리고 남한에 정착한 거야. 식구들은 결혼도 이미 한 번 했고 북쪽에 가족들도 있어요. 이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고향도 못 가고 가족과 단절되지, 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해요. 아내가요 구멍가게를 하는데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쥐잡기야. 쥐를 잡는 데 집착하는 거야. 아버지는 현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인물이야. 홀로 쥐를 내가 잡아내야지. 그게 이제 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갈게. 산돼지인데 산돼지는 누굴 얘기하느냐면 최원봉을 얘기해. 최원봉이고 최원봉이 있고 최원봉과 갈등하는 차역이 있어. 갈등하는 차역이 있는데 차역이 이 사람이 공금 횡령했다고 몰아붙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야. 최원봉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는 융통성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고집스러움, 그리고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으니까 왜 내가 그냥 대강 잘못한 것처럼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 메꿔 넣고 그래야 되냐. 절대 못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최원봉이야. 얘가 산돼지고요. 차역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집돼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볼게. 앞부분 줄거리, 우리 일제강점기라 그랬지? 지식인이야. 현실 개혁 사명감 갖고 있다 있지, 최원봉. 그래서 청년의 간부 활동합니다. 간부 활동을 하는데, 자, 수익금이 비어요. 그래서 가사의 수익금을 갖다가 얘가 공금횡령했다. 이런 의심을 당해가지고 불신임을 당한 위기에 놓인 거야. 이 사람 여기서 몰아냅시다. 이런 위기에 모였어. 공금횡령했다고 의심을 받는 거지. 최원봉 휙 돌아앉으며 그래 내 화상을 그려놓고 어쨌더란 말이냐. 최영수는요 동생이야. 사실은 있잖아 이거 비상문학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인데 최원봉하고 최영수는 사실은 친남매가는 아니야. 최원봉의 아버지가 동학운동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최원봉을 데리고 와서 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친남매도 아니고요. 내 화상, 내 얼굴 그림을 그려놓고 어쨌더란 말이냐 하니까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다가 그려가지고 산돼지 토벌이라고 써놓았대요. 산돼지 토벌. 왜 산돼지라고 표현했냐면 얘 굉장히 저돌적이거든. 그래서 별명이 산돼지야. 산돼지 토벌은 누구야? 최원봉 몰아내자 이런 소리지, 그지? 써놓고 야단들이었더래요. 그 앞에 서서 모두 손뼉을 쳐가면서 최원봉 산돼지 화상, 산돼지 얼굴 그러면서 조소하는 듯이 웃는 거야.
기도 안 차는 거야. 차역은요, 이 영순하고 서로 이렇게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이제 청년의 간부 활동을 하고요. 영순 씨 그만둡시다 하면 차역은요, 원봉을 지지해요. 원봉을 지지하는데 왜 갈등을 할까? 그까지 개자식들 하는 짓 일일이 가리다가는 우리만 사람답지 않게 됩니다. 최영순이 그런데 왜 오빠들어 돈 썼다고 야단들이에요? 돈을 공금 횡령했다고 그러는 거야. 원봉에게. 딴 남들까지 다 알고 있는 처지의 영순 씨에게 말 못할 것이 그건 뭐 어딨나. 영순에게 장부와 현금이요. 한 50년 축이 난단다. 그러니까 현금 출납을 맡게 된 원봉군에게 현금 출납을 맡게 얘가 다 맡아 했으니까 쟤 못 믿겠다.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는 거야. 그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불신임안은 결국 통과가 안 됐대. 불통과되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봉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대부분 믿는 거야. 되었으니 근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몇 명 힘 있는 자 외에 일단 불신임안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원봉구를 용인하는 거. 그 실수할 수 있어. 용인 받아들이는 용서하겠다는 생각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최원봉은 이게 기분 나쁜 거야. 난 진짜 잘못 없다고. 왜 나를 갖다가 뭐 봐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내가 잘못 없는데 왜 니네가 나를 봐주는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게 기분 나빠요. 최원봉 그것이 실상인적. 그게 내 마음이 더 괴롭다고요. 더 괴롭게 만드는 것. 왜? 정말 잘못이 없는데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오빠 그러면 회계 검사를 시키면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문제보다 이 불신임안이 제출하게 된 원인을 캐서 폭로시켜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청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청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찾아내야 된다. 왜 그런 거 하면 한 회의 상무간사로서 안전 책임이 있는 이니까 설령 회계가 축이 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물어 넣으면 그만일 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일반 회원들이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 상임간사의 불신임 아니라니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 실수했으면 그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축이 났다는 것은 비계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물어 넣으면 되지. 물어 넣어주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일반 회원들이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 대부분 일반 회원들은요 원봉을 믿어요. 그지 다수 의견은 최원봉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임 간사의 불신임 아니라니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요 원봉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공금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수했다 생각하고 최원봉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간부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임 간사의 불신이 아니라니 말이 되는가? 그 몇 명이 임을 두고 불신임안을 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자기 애를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무식하고 무정격한 짓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내용을 조사해서 학적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 불신임안 제출하는 사람을 갖다가 반드시 찾아내자. 중략이고 똥칠이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내 양심대로 취하고 나설 수밖에.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내가 더 똥칠이 아니라 더한 칠을 하더라도 나는 내 정당함을 밝히겠다. 굉장히 도덕적 결병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 결벽성을 갖고 있고요. 차력.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접대 불신임아니 통과 못된 것은 즉 내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본다. 야, 불신임한 통과 안 됐잖아. 그는 너를 갖다가 믿는다는 소리 아니니? 왜 그런 거 하니? 슬령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가실이라고 해놓고라도 그래 요번에 문제 생긴 거 실수야 실수 뭔가 잘못됐겠지 해놓고라도 내게 대해서는 해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명이 아니겠니? 정치에서 가실은 제약이라 금원을 사실로 부인해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니 이게 뭐야? 자, 대다수가 너를 믿는다. 정치에서 가실은 제약이라는 금원을 사실로 부인해버린 정치에서는요 실수가 제약이야. 가실이 제약이야. 근데 너는 제약이 아니야. 왜? 대다수가 너를 믿고 불신임한 통과가 안 됐잖아. 그래도 모르겠니 하면서 대다수가 너를 믿어. 그러면서 대다수가 새연봉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니?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그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누가 지금 차역이 해석하면서 원봉 그러니까 계속 청년의 일해 원봉을 설득합니다. 사소한 생각으로 그만 소인이 되어버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소인이 아니라 더 작은 난장이가 된다기로 치역이 될 것은 없다. 나는 아무리 이를 이한다기로 내 가시를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는 하기 싫다. 나는 내 가시를 가실대로 그이들 앞에 가서 자복하겠다. 승리를 얻은 장군 이상으로 억찬 자신을 가지고 사죄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잘못 있으면 난 사실 사과한다. 요게 근데 내 가시를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 싫다. 난 잘못 없어. 만일 가실이 있으면 나는 자복하겠어. 근데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도저히 사과를 못하겠어. 하면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거야. 자신이 잘못 없음을 강조하는 거야. 없음을 강조하면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나는 그래서 사과 같은 거 못하겠다. 내가 잘못 없는데 왜 사과하냐.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연민이라든지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내가 내 결점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속 시원하게 발표하고 호소 아니하고는 못 견딘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내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사과하고 하지.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과 안 하는 거야. 그럼 잘못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발표하고 호소 아니하고는 못 견딘다. 굉장히 어떻게 해요? 도덕적 결벽성에 집착하는 인물이지. 도덕적 결벽성에 집착하는 인물이고요. 차역. 그것이 무슨 되지 못한 망나니 사상이야. 그것도 니체식이니? 나도 그전에는 너와 뜻이 맞고 또 너와 같이 일을 해나갔지만 이제는 못하겠다. 이거 왜 체험봉하고 차역하고 왜 갈등을 하니?
차역이 체험봉을 지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니야. 체험봉은 나는 잘못 없으니까 절대 사과 못 하겠어. 나는 반드시 밝혀내겠어. 근데 차역은 좋은 게 좋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 불신일만 통과 안 했으니까 그냥 청년이 일하라고. 그러니까 체험봉은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일 못하겠어. 이러면서 갈등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가시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게 똥보다 더럽게 생각된다. 이 부분 너희들이 나의 재능을 빌리려고 용서해 준다는 거 그거 나 똥보다 더 더럽게 느껴진다. 야, 원봉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지 그지? 현실 타협을 안 하지 그지? 그래서 현실 타협 해 안 해? 현실 타협 안 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않아. 타협 안 하고요.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도덕적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서 자, 상대의 호의를 갖다가 지금 차역의 호의를 어떻게 인식하니? 차역의 호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그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나는 내 뜻대로 일하려면 내 뜻 어떤 뜻이니? 개혁하겠다는 거지. 현실 개혁에 대한 사명감이야. 내 뜻은 현실 개혁에 대한 사명감이고 그 전에 먼저 같이 일할 온 사회를 적진으로 몰아낸 뒤에 일이 되겠다. 사역 노한 소리로. 그래서 해도 그만두고 조소와 이간을 맞아들여서 모두 뒤범벅을 만들겠다는 말이구나. 너 그래서 해 그만두겠다는 얘기니? 이 조소와 이간이요. 남들이 조소하고 남들이 비웃고 이간시키는 거 이게 이제 체험봉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지. 체험봉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노한 소리로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간사 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리 장은 대어하는 큰 소리치는 내가 되어 일해보려무나 그러면 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을 테지 하면서 지금 비웃는 거지. 이제 차액을 비웃고 있어요. 차액 이랬으며 점점 타락해 오는구나. 잘 되어간다. 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기는 하지. 얘가 별명이 산돼지야.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 되는 소인이야. 소인?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 이기적인 이런 뜻이야. 이기적인 철저한 놈들 달려들듯이 이를 위해서는 이성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을 주의구나 더러운 이러면서 이거 누굴 비판하니? 차역을 비판하는 거지.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러면서 이거는 차역 같은 자신을 옹호해주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고 일하자. 이런 사람. 사역처럼 자신을 옹호해줄 때 어떻게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듣고 가자. 뭘 그렇게 바뀌려고 하니?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차역. 더 짓거리지 마라. 공연이 내 집도 아닌데 내 집에서 싸웠어. 그런 체면이 있겠니? 너 싸워볼 테냐? 목베인 항우랬지? 항우나 되면 그래도 박물관에 나 가지고 가면 갑이나 된단다. 너는 산돼지야. 어금니 밖에 못 쓰는 산돼지. 어금니 밖에 못 쓴다는 것은 이거 지금 체험봉을 갖다가 체험봉 비난하는 거지, 그지? 체험봉을 비난하는 건데 왜 어떤 점을 비난하니? 현실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체험봉을 비난하는 거야. 체험봉이 달려들면서 이 이선자 내 어금니한테 좀 배워봐라. 그러면서 이게 자 산돼지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지잡기야. 지잡기 갈게.
요거는 6.25 전쟁이 배경이지, 그지? 아버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이고 뭔가 이념이 뚜렷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까. 그지? 여기는 6.25 전쟁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고 지 때문에 남한에 오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야. 여기 이제 아들이 민홍이야. 아들 민홍이 이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회상하는 거야. 그깟 지 한 마리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하는 데는 억패 좀 말이 안 맞다는 거야. 야, 아버지는 지 때문에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고 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럽니다. 어패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홍은 1년 전 이맘때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에는 하등 부풀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자, 여기가 지금 민홍이 아버지의 지금 1년 전에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는 거야.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보면 민홍이 주로 서술하는 게 민홍이 서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걸 초점화된 하자라 그러지, 그지?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그 싸움은요, 지잡기가 이제 맨 끝에 보면 아버지가 지를 잡아요. 지잡기가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엄습해 온 겨울의 막바지에 불현듯 세상을 등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 그러했다. 처음엔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 근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지금 자기가 이거 이제 학생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구박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의 처지가 돼가지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은 엉어리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먹어보기로 했다. 자, 풀리지 않는 엉어리, 어떤 엉어리? 남한에 와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분노, 울분, 이런 거. 아버지의 내면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 그 내면적 고통이 암덩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잘 싸우는 축이 결코 못 되었다. 민홍이 보기에는 도무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 누굴 비유한 거?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지. 벌써 지를 잘 잡냐? 못 잡어. 나흘째 가게 안을 야금야금 좀 먹고 있는 생쥐 한 마리를 어떻게든 이 생쥐 한 마리를 소수무책으로 애만 끌리고 있는 게 고장이었다. 이 지잡기는 남한에서의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한 이 지잡기. 지금 아버지는 남한에 있어. 북한에 가족들도 있고 결혼도 했었어요. 남한에서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인 거야. 어지간하면 집안 식구와 몇 마디 상의 함축도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상의도 안 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이 편하게 축이 지면서도 애월하지 오직 당신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고집스러움을 보여주었다. 굉장히 고집스럽게 지를 잡으려고 해요. 그 고집스러움은 무엇보다도 말없음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실효증에 걸린 사람 마냥 입을 한 일자로
쉽게 다물어 버렸고 민홍은 그 완강함에 밀려 멀찌감치 긋돌고 있었다. 전혀 실효증에 걸린 사람, 현실 적응을 남한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집스러움, 이런 걸 갖다가 고집스러움을 갖다가 실효증에 걸린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시점이 어떻다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작가 시점인데 누구의 시점에서? 민홍의 시점에서 서술하지, 그지? 마치 1인칭 시점처럼. 그러면 이 민홍은 뭐가 돼? 초점화된 화자.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는 데 집착하지만 그것마저 번번이 실패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홍에게 자신의 가글을 털어놓는다.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의 포로 수용소 생활이야. 아버지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나타냅니다. 더 가거지그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에 감찰 완장들 중에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10분을 주갔으니 잘 생각들 했어 정하오. 딱 10분 줄 테니까 뭘 정하라고 그러냐면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잘 생각해서 정해래요. 정하오다. 이거 북한말 같지, 그지? 방언 사용한다, 그지? 방언 사용하면 우리 항상 현장감. 자, 좀 폭력적이지, 그지? 뒷짐에서 풀러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호루라기. 손가락 사이에 테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호루라기를 휙 불고 10분 줄 테니까 빨리 정하래. 그러면 호루라기는 뭐야? 전쟁의 폭력성, 또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거야. 앙칼지게 불어제끼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사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꿍꿍이 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 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이야. 처음 자리는 지금 북쪽에 앉아 있는데 북으로 가는 자리였어. 머릿속에 횡댕그렁하게 비어버려 망창이 앉아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남쪽 자리에 가 있어. 그러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남쪽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고 난리를 쳤다. 갑자기 급이 들어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다른 그룹도 아니야.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겼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학관, 인연 같은 거 있니 없니? 없다, 그지? 뚜렷한 철학 이런 거 없어요. 뚜렷한 이념 철학 이런 것은 없는 사람이야. 친했던 사람이 남쪽에 가지고 오라니까 또 남쪽으로 옮겨요.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스친 거야. 고향이 북한인 거야.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고, 거기는 고향이 있고요. 거기에 부모 처자가 있는 거야. 거기에 결혼까지 해서 부모 처자가 있었어.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였다.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이 이제 부모님 그리고 처와 자식들이 눈에 밟힌 거야.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시 이북자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푸른듯 물밑 속 같은 신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고향 돌아가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갈팡질팡하지 그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남쪽을 선택한 거 뭔가 특별한 이념적 철학이 없다 그랬지 그지? 남한 선택이요. 남한 선택이요. 우발적인 거야. 아까 지 얘기 됐지 그지? 지를 따라간 거야.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삑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복도는 이미 단순한 복도가 아니고 이 복도가 뭐가 되냐면 단순한 복도가 아니야. 38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는 아버지의 눈동자 위에 컨셋 들보이를 뭘 보냐면 기둥이 이렇게 가는 뭘 보냐면 희끄머리한 물체 그게 뭐냐면 힌지야 힌지. 힌지를 본 것 같은 거야. 그게 들어왔어. 폭동 와중에서도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준 그 힌지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힌지가 이남쪽으로 간 거야. 이 힌지가 아버지의 워크를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워크를 갉아먹는 바람에 아버지가 자다가 깬 거야. 깨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깼으니까 깬 사이에 내가 소변을 보러 와야지. 그런데 그 소변을 보러 간 사이에 상대편의 공격으로 이게 무너지면서 아버지가 살아났던 거야. 힌지가 아버지한테는 일종의 행운인 거지. 그 힌지가 지금 이남 쪽으로 갈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이남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제 평생을 갖다가 무력하게 사니까 저놈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복도 사이로 감찰 완장들이 쩌벅쩌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었다. 아버지는 얼른 복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른 통에 북쪽에 있다가 이제 힌지를 보고 남쪽으로 옮기는데 호루라기 울리고 난 다음이니까 굉장히 서둘러 간 거야. 그래서 발목을 접질 넣어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그렇찼다. 그러면서 네이는 왜 그랬겠니?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갖다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 모두 없이 따옴표 없이 제시하게 된 거야. 따옴표 없이 제시된 거야.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갔겠더란 말이야. 어디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겠더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지었냐고 글쎄 모르지. 그러다 보니 맹탕 흙끝이 눈에 끼었는지도 사실은 지가 안 가고 아버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 본 것인지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봐도 꿈 같기도 하고 길이고 이제 모르겠어. 정자로 다 돌아가고 싶은 겐지 그럴 마음이 없는 겐지 진짜 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는 겐지 모르겠대. 늙으니까 암만 해도 하면서 자 여기가 아버지는 자기 마음이 북으로 가고 싶은지 어떤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야. 북으로 기양할 마음이 있는지 확신을 못하는 거야. 확신 못함.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진긋이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울먹이는 거야.
물먹임 고향 식구들 보고 싶겠지, 그지? 물먹임 한 슬픔이지. 한평생 나만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 거야. 아버지 봐봐. 굉장히 마음 여린 사람 같지, 그지?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빗겨 앉은 아버지의 야인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고생대의 한 학생을 떠올리는 거야.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화석에 대한 1차적 기억은 앙상한 아버지가 말랐나 봐.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야.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고 아버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자, 요 부분은요. 아버지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민홍이요.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아버지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삶의 무게에 대해 민홍이 이해를 하는 거야. 민홍이 이해하고요. 그 다음 날이었다. 자, 다음 날 드디어 쥐를 잡아요. 새벽녘에 이렇게 몸부림을 하더니만 이렇게 출두하셨어. 하면서 쥐가 걸려든 거야. 쥐가 걸려든. 사람이 다가서도 움쭉달쭉 못하고 겁먹은 눈동자만 굴리는 쥐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코먹은 소리를 냈다. 입가에 득이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쥐를 잡은 즐거움이야. 쥐를 잡아서 기쁜 거야. 아버지는 녀석의 약점을 진작에 간파해내고 있었다. 녀석이 꾸준히 입질하던 쫀득이 과자에 소금물까지 묻혀 놓았으니 제 아무리 발악을 해도 물을 못 먹곤 앞으로 이틀을 버티지 못하리라는 게 아버지의 계산이었다. 아버지는 날이 추워지자 철원내가 누웠냐면 어머니 민홍이 어머니야. 가게 진열장 밑에 들여놓은 선인장 화분을 주목했다. 선인장은 지가 허겁지겁 쏘라 먹은 훔쩍한 밑둥을 지니고 있었다. 선인장을 치우고 난 자리에 육교 위에서 구입한 끈끈한 아교를 두텁게 바른 곽딱지를 놓고 그 한가운데다 물을 넉넉히 죽인 빵죽을 떨고 놓았다. 그러면 지가 와서 먹다가 그 끈적끈적한데 발이 딱 붙겠지, 그지? 녀석은 지지, 그지? 쥐가 그릇에 여지없이 걸려들 것이다. 이러면 그릇에 이제 쥐가 걸려드는 것은 아버지의 무력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 그지?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지. 벗어나게 해줌. 엄청 길었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